안녕하세요. 혹시 한국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등장인물들 대부분이 되게 비슷하게 생긴 건물에 살잖아요. 꼭 도시 전체가 거대한 블록 장난감 같아요. 레고. 그런 느낌. 네, 그렇죠.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는 아파트가 정말 흔하죠. 오늘 저희는 왜 한국에서 아파트가 그냥 집, 그 이상인지, 그 독특한 아파트 문화에 대해서 좀 깊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에 살고 또 아파트 브랜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배경을 한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문화가 좀 낯선 외국인 청취자분들도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아파트가 어떻게 한국 사람들 삶 깊숙이 들어왔는지 또 왜 특정 아파트 이름이 막 유명 패션 브랜드처럼 느껴지는지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볼게요.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너 몇 단지 살아? 이런 질문을 듣기도 해요. 아, 그렇죠. 단지라는 말. 네, 단지는 이제 아파트 여러 건물이 모여있는 큰 구역인데요. 또 어린이 되면 어디 사세요? 했을 때 그냥 동네 이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저 반포 레미안 살아요. 이렇게. 네, 아파트 이름으로. 네, 반포는 서울의 좀 부촌이고 레미안은 유명 브랜드 아파트 이름이거든요. 이게 꽤 자연스러워요. 이런 현상이 사실 그 1970년대 강남 개발 때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강남 개발. 네, 그때는 사실 늘어나는 인구를 어떻게든 수용해야 하니까 그 효율적인 방법으로 아파트를 막 지은 거죠. 그냥 필요해서 지은 거군요. 그렇죠. 지금처럼 부의 상징 이런 느낌보다는 정말 실용적인 주거 공간, 기능적인 도시 계획의 일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1997년 그 IMF 외환위기 때 확 바뀌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게 아주 결정적인 계기였죠. 건설사들은 이제 살아남아야 하니까 뭔가 다른 회사랑 달라야 했어요. 차별화가 필요했고 생존 경쟁. 네, 그리고 사람들도 인식이 바뀐 거예요. 집을 그냥 사는 곳이 아니라 이제 사는 대상, 즉 투자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투자. 어느 아파트가 얼마 올랐대. 이런 얘기가 막. 네, 그렇죠. 주식 얘기하듯이 그때 건설사들이 탁 깨달은 겁니다. 뭘요? 우리는 그냥 건물을 파는 게 아니구나. 브랜드를 팔아야 하는구나. 이걸요. 아하, 브랜드를. 네, 그래서 2000년에 삼성물산이 레미안이라는 어떻게 보면 한국 최초의 아파트 브랜드를 딱 내놓습니다. 레미안. 들어봤어요. 네, 미래지향적이고 아름답고 편안한 공간, 이런 의미를 담아서 그냥 건물이 아니라 삶의 가치, 삶의 품격, 이걸 팔겠다는 전략이었죠. 자동차 회사들이 성능만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이미지, 브랜드를 강조하는 것처럼요. 그렇군요. 네, 위기 속에서 깨달은 거죠. 벽돌이랑 시멘트 덩어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막 열망하는 그 사회적 지위 같은 거, 미래 가치, 이걸 팔아야겠다. 이게 바로 아파트 공화국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겁니다. 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나요? 놀라웠죠. 같은 동네 비슷한 크기인데도 브랜드가 붙은 아파트가 그냥 아파트보다 한 10%에서 20% 더 비싸게 팔리기 시작했어요. 헐, 그렇게나요? 단순히 그냥 이름값 때문에? 그쵸. 이름값. 그 브랜드 프리미엄이 생긴 거죠. 이때부터 이제 어디 사느냐, 즉 어떤 브랜드 아파트에 사느냐가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를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치 사람들이 명품 가방 얘기하듯이 역시 샤넬이지, 아니야 에르메스가 더 위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파트 브랜드로도 네, 똑같아요. 아크로나 레미안 정도는 돼야지 이런 대화를 한다는 거죠. 사는 곳 자체가 브랜드 경쟁의 장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예를 들면 아크로나 시그니엘 같은 브랜드는 이름부터가 딱 외국어 느낌 나게 지어요. 그러네요. 뭔가 있어 보이게. 네, 고급스럽게 해외 명품 브랜드처럼 들리게 하려는 거죠. 한강이 쫙 보이는 그런 멋진 뷰라던가 호텔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 같은 걸 제공하면서 이건 그냥 집이 아니다. 이건 프라이빗 클럽 멤버십 같은 거다. 이런 경험을 파는 거죠. 와, 멤버십이요? 네, 심지어 아파트라는 말 자체를 잘 안 쓰고 레지던스니 타워니 하는 이름을 더 좋아해요. 약간 나는 너희랑 달라 이런 느낌? 그렇군요. 그럼 그 아래 단계의 브랜드들은요? 그 아래에는 이제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대기업 브랜드들이 있죠. 말씀하신 레미안이나 자이, 더샵 같은 것들. 네네. 이런 브랜드들은 뭔가 안정적인 중산층 그런 느낌의 상징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아, 저희 레미안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뭐랄까, 자기의 사회 경제적 위치를 좀 은근히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 된 거죠. 아, 은근히. 네, 각 브랜드마다 또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해요. 레미안 하면 뭔가 신뢰, 품격, 자이는 좀 세련된 느낌, 푸르지오는 친환경,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지었다는 것 자체가 주는 심리적인 안정감. 아, 여긴 믿을만하다. 이게 구매에 엄청 큰 영향을 미쳐요. 실제로 그래서 같은 동네 비슷한 크기인데도 브랜드 입구 없고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한국 돈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난다고요? 네, 그게 바로 브랜드 프리미엄인 거죠. 대단하네요. 심지어 낡은 아파트를 다시 지을 때, 재건축할 때요. 집 크기, 그러니까 몇 평이냐 이것보다 어떤 브랜드가 들어온대요? 이걸 먼저 묻는데요. 맞아요. 그만큼 브랜드가 중요해진 거죠. 이름 짓는 방식도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이름이요? 어떻게 짓는데요? 예를 들어 한강자이, 서울숲 더샵 이런 식으로 좋은 동네 이름이나 뭐 랜드마크 이름에다가 브랜드 이름을 딱 붙이는 거예요. 아, 실제로는 그 한강이나 서울숲에서 좀 떨어져 있어도 이름이라도 그렇게 붙여서 약간 프리미엄 이미지를 얻으려는 거죠. 우리 아파트 한강 보여요? 숲 옆에 있어요? 하는 것처럼요. 약간 사기 아니에요? 뭐 마케팅이죠. 한국에서 아파트 이름에 들어가는 제일 비싼 단어가 한강이라는 농담도 있어요. 아, 진짜요? 그리고 이름이 점점 길고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역명 플러스 브랜드명 플러스 무슨 외국어 수식어. 네, 무슨 귀족 이름 같아요. 어떻게든 우리는 달라, 우리는 특별해 이걸 강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브랜드 아파트는 딱 입구부터 달라요. 로비 같은 데를 막 호텔처럼 아니면 미술관처럼 웅장하게 꾸미고요. 오. 입주민만 쓰는 앱으로 엘리베이터 부르고 택배 왔다고 알림받고 이런 걸로 뭔가 특별한 소속감을 주는 거죠. 아,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만의 커뮤니티야. 이런 느낌을 계속 강화하는 거예요. 이런 한국의 아파트 문화,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 그 특징이 더 잘 보이는데요? 아,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예를 들어 미국 대도시의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는 당신만의 개성 있는 공간, 남들과 다르게 당신답게 뭐 이런 식으로 개별 건물의 특징이나 개인의 개성을 더 강조하는 편이에요. 브랜드보다는 개성. 그렇죠. 한국처럼 막 대규모 단지 전체나 브랜드 자체의 권위 이런 걸 내세우는 경우는 좀 드물죠. 가치의 중심이 브랜드보다는 그 건물의 독특함이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일본은요? 이웃나라니까 비슷할 것 같기도 한데. 일본의 맨션은요, 브랜드 이름보다는 그 건물을 지은 시공회사의 신뢰도나 뭐 지진에 잘 견디는지, 내진 설계, 방음은 잘 되는지 이런 실용적인 기능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이름값보다는 품질이랑 안전. 네, 그게 우선이죠. 역 근처를 선호하는 건 한국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한국처럼 막 몇천 세대가 한 단지에 모여 사는 그런 초대 단지 형태는 거의 없어요. 그렇군요. 결국 한국의 이런 독특한 아파트 문화는 그 급격한 도시화랑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효율성을 막 추구하다 보니까 나온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면이 있죠. 하지만 그 뒤에는 좀 다 비슷비슷해지려는 획일성, 이런 그림자도 있는 것 같고요. 남들과 좀 다르면 불안해하는 그런 심리가 사는 곳에도 나타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생각해볼 지점이죠. 정리해보면 한국의 아파트는 단순히 사는 공간을 넘어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또 투자 수단,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까지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진짜 독특한 문화 현상이네요.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모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보셨어요? 아, 네, 봤어요. 좀 충격적이었죠? 네. 그 영화가 되게 극단적으로 보여주긴 하지만 아파트가 때로는 정말 생존의 문제, 또 계급투쟁의 상징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는 꼭 아파트여야 돼?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코리빙 스페이스나 쉐어하우스 같은 좀 새로운 주거 형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고요. 아, 대안적인 움직임도 있군요. 네. 앞으로 이런 아파트 브랜드 경쟁이 단순히 그냥 이름값 올리는 경쟁에서 좀 벗어나서 실제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집이라는 게 결국 우리 삶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밤 여러분 계신 곳 창밖 풍경은 어떠세요?
혹시 이렇게 비슷한 모습의 건물들이 쭉 불을 밝히고 있다면 그 안에는 브랜드라는 이름 너머에 각자의 소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는 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어쩌면 이렇게 획일적인 공간 속에서 나만의 집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